이 전세임대 분쟁 조정 상담 그 시범 사업을 5개월간 진행을 해서 9월 11일 날 이제 완료가 됐는데, 주요한 업무로는 분쟁 민원 응대 및 상담, 현장 실사 및 분쟁 조정, 민원 처리, 그리고 사례 수집 및 정리 등등의 일을 저희 그 센터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분쟁 조정 상담센터의 역할 및 인력은 3인으로 구성이 돼서 1명 1인의 총괄과 2인의 조사원들이 일단 이제 민원이 이관되면은 민원인에게 문자 서비스를 발송하고 개별 통화를 한 후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민원 사항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확인과 면담을 통해서 그 임대인과 입주자의 욕구들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와 설득 과정을 거쳐서 민원을 조정한 후에 이제 종결하는 이런 절차들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쟁과 체납과 관련된 민원이 저희 센터로 이관이 되면 그 이관된 사례 그 유형에 따라서 입주 전 주택하자, 입주 기간 중에 주택하자나 주택 훼손, 관리 소홀, 원상복구 이런 민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후반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전 주택 하자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구 무순동의 김모 씨, 그 김모 민원인의 요 사례는 입주 전에 누수로 인해서 외벽 방수 공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고, 그 건물이 낡다 보니까 방 안에 벽체 방수 공사나 도배 이런 것들을 해주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입주자와 임대인 간의 그 분쟁이 굉장히 극렬하게 있었던 사례인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응대를 했냐면, 방수공사 업체 관계자를 데리고 현장 조사를 해서 그 입주자와 임대인의 어떤 이제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고,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입주자 면담 욕구를 파악한 후에 그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이 강력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피해 구제 제도 및 센터의 운영 이런 자료들을 취득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주고, 결과적으로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례가 넘어가는 사례입니다. 도봉구의 안모 사례에는 입주 전에 방바닥에 누수 곰팡이 등이 문제가 많아서 그 임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데, 입주자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좀 미미하다라고 해가지고 분쟁이 있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한 결과 문제점들을 좀 많이 해결한 상태인데, 여전히 그 입주자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과도하게 피해 보상을 요구한 사례인데, 이 역시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다음은 입주 기간 중에 주택 하자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입주자가 그 주택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강북구의 손모모 씨 사례에는 그 입주 기간 중에 외부 누수 유입으로 인해서 방바닥에 그 습기가 이렇게 만연하고 방바닥에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워낙 그 주택이 노후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보수 요구를 해서 그 현장 조사를 저희가 하고 제출 자료도 검토하고 그 면담과 그 욕구들을 이렇게 파악했는데, 이 주택을 구조적으로 개보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계약 기간 중에 해지가 되고 타 주택으로 이주한 사례입니다. 그
그 강남구 무슨동의 그 우모 씨 사례는 이건 거꾸로 그 주택이 하자가 된 경우가 아니라 그 입주자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하고 입주자 임대인의 연담과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 이분 이제 입주자가 이 관리 소홀과 관련된 원상복구를 할 능력이 없어서 요거는 저희 센터에서 자원용지를 통해서 그 테이프 붙인 거를 그 탈착하고 그 도색을 해서 그 원상복구를 한 후에 퇴거해서 그 종결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그 임대차 계약 후반에 발생될 수 있는 사례 두 가지를 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의 강모 씨 사례는 이거는 이제 주택이 노후화돼서 임대인이 이 계약이 끝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인데 그 입주자는 계속 거주를 원했던 경우이고 임대인은 건물이 오래됐으니 나가달라 이랬던 걸로 생긴 갈등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그 입주자가 그 서대문구에서 그 주택 관련된 그 부서에서 그 민간주택 그 안전진단 서비스 같은 걸 해주더라고요. 이 서비스를 받은 결과 이 주택 노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입주를 계속 거주를 이렇게 승인해서 계속 거주하게 된 이런 사례입니다. 마포 사례인데 그러니까 마포구의 장모 사례인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그 계약이 종료가 돼서 이제 그 입주자의 퇴거를 원하는데 아마도 그 임대인은 그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매매 팔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 퇴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 경우 입주자는 그 LH 기금 그러니까 지원 금액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타 주택으로 이주하기가 금액이 부족해서 마지못해 퇴거를 좀 계속 미루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처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임대인이 그 이사 비용을 좀 넉넉하게 그 지원을 해서 어렵사리 인근의 주택을 물색해서 퇴거 이사를 나가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체납 사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의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체납은 그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LH에서 지원을 받은 그 LH 기금 이자를 체납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단순 체납이 있고 복합적인 사례가 복합된 체납이 있습니다. 단순 체납 사례는 LH 기금을 체납한 사례인데 요 밑에 그 사례는 범죄 피해자 관련돼서 LH 그 전세임대를 지원받던 사례인데 이분은 조건부 수급자로 건강도 안 좋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서 조건부 수급자인데 특히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받는 그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로는 생활비, 통신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LH 기금 이자를 그 납부할 수 없는 그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이분이 살고 있는 그 서초 주거복지센터의 그 서울시 그 민간위탁기관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체납 임차료를 좀 지원해 줄 걸 요청해서 필요한 서류와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서 아마 오늘 정도 그 지원 결정이 나면은 8월 말일까지는 장기 체납한 이분에게 그 체납 임차료를 최대 14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거고 본인이 일부 조달을 해가지고 그 LH 기금이자 체납한 거에 한 50% 정도를 이렇게 그 상환 환급을 해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약 기간이 11월 종료되는데 아마 타 주택으로 이주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사례입니다. 복합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주택의 하자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꽁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 대한 분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체납 사례입니다. 그 송파구 손모 씨의 경우는 그 주택 노후로 인해서 그 창밖에서 비가 들어치는 거를 시정해달라, 개보수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개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그 입주자는 이게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도 입주자가 조건부 수급자로서 이 수입이 별로 없는데도 없고 집주인에게 이 개보수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잘 이렇게 개선되지 않아서 장기간 월세를 체납하고 공과금도 체납하고 뭐 이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의 잘못이냐를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이분의 그 체납한 월세를 탕감 안 받는 대신 퇴거해서 다른 데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퇴거하기 전에 그 월세 체납 외에도 공공요금을 체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원 연결을 해서 송파 주거복지센터에서 그 도시가스비를 지원받아서 도시가스비를 납부하고 퇴거를 해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다음 이제 소대문의 유모 씨 사례인데 이분은 그 입주자 유모 씨는 임대인과 상의하지 않고 주택이 이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를 본인이 임의로 그 개보수를 했는데 이 비용 청구를 좀 과도하게 하고 위층에 사는 그 입주자한테 그 비용도 청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갈등을 했던 사례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입주자가 본인이 해야 될 의무인 그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임대인과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경우인데 요거는 LH에서 단호하게 가스레인지를 며칠까지 철거를 하고 그 체납된 도시가스비를 대납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해서 이렇게 종결된 사례입니다. 센터 운영했던 사례는 분쟁과 체납을 LH로부터 총 52건을 저희가 입원을 받아서 그 저희가 입원되자마자 문자 메시지와 전화 그리고 관련된 이제 그 임대인이나 입주인이 저희 센터를 내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외부에 주택 방문이나 현장 조사를 해서 그 전화가 한 1271건을 했고 내방 9건 등 해서 분쟁과 체납을 1365건을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이 중에 그 분쟁과 체납을 이제 LH에서 분류하기는 회수 계약 해지 소송 하자 등 총 52건 중에 33건을 해결했고 19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기준일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를 하면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계약 전후에 발생되는 문제와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의 종료를 임박해서 또는 종료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택 하자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그 진단과 점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그 제공한 요 외국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캐나다에서 실제로 주택 민간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데, 요거는 세입자나 주택 구입자가 민간 업체에게 이러이러한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이거에 따른 보고서를 그 의뢰인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주는 그 홈 인스펙션 서비스입니다. 요 점검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요 뒷장에 보시면 임대인이나 그 주택 판매자와 이 구입자, 세입자가 같이 서명을 해서 이 점검 결과 이렇게 개보수를 해달라, 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실사례입니다. 입주 기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하자가 이렇게 이게 발견이 되는 경우와, 그리고 이거 반대로 입주자가 그 관리를 소홀해가지고 훼손이 된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이거는 그 LH의 경우, 그 LH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수선비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 등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항목에 어떤 책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전세임대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LH 기금 이자와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체납이 되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 그 체납할 경우에 예고제라든지 장기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입주 계약이 종료되기 임박하거나 종료된 후에는 그 임대인과 입주자 간의 계속 거주나 이제 퇴거와 관련된 갈등들이 있는데, 요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좀 이제 사례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